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봐도 깔끔하고 정갈한 사람,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 말을 하지 않아도 존중하고 싶어지는 사람 말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은 타고났나 보다, 돈이 많으니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그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귀티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명품을 입는다고 사람이 귀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눈에 띄는 고급스러움은 가격표가 없는 것들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돈이 없어서 품격을 잃는 게 아니라 내면을 가꾸지 않아 사람에게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정말 귀티나는 사람은 명품 브랜드 대신 딱 4가지를 입습니다. 그 4가지는 어느 옷가게에서도 팔지 않지만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4가지를 갖춘 사람은 늙어도 멋스럽고 힘이 없어도 우아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그 4가지를 하나씩 짚어보며 진짜 고급스러움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61살 여성 김영희 씨는 평범한 동네 마트에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언뜻 보기엔 화려한 것도 고급스러운 외모도 아닌 그저 평범한 할머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트를 찾는 고객들은 김영애 씨의 계산대로만 줄을 서고 그녀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장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앞에 서면 괜히 자세를 고치게 되어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고요. 진짜 귀한 사람 같아요. 이게 바로 명품을 입지 않아도 귀티가 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김영애 씨는 매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그 속엔 절제, 정성, 태도, 겸손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손의 움직임, 고객을 대하는 표정까지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것은 비싼 옷이 아니라 첫 번째, 깔끔함, 둘째, 배려, 셋째, 태도, 그리고 넷째, 말의 품격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4가지를 중심으로 진짜 품위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며 여러분도 충분히 그 품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귀티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옷, 깔끔함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첫 번째로 깔끔함을 입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깔끔함은 비싼 옷을 입고 머리를 완벽하게 세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깔끔함이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비롯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57살의 남성 김남수 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 지 이제 15년이 되었습니다. 겨울이면 입김이 나오는 새벽에 거리를 쓸고 여름이면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오후에도 무뚝뚝하게 일만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의 복장이 늘 정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셔츠는 깨끗했고 단추는 항상 채워져 있었으며 구두는 달아 있었지만 반짝반짝 윤이 나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주민들이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까지 그를 보고 웃으며 경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그분을 보면 왠지 모르게 믿음이 생겨요. 조용하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에 괜히 나도 자세를 고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깔끔함의 힘입니다. 깔끔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세상 앞에 자신을 대하는 최소한의 예의이고 상대에게 나는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단정한 옷차림, 깨끗한 손톱, 정리된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입은 옷을 스스로 챙기는 자세.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사람의 외관에서 신뢰를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청정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음이 청정한 사람은 행동도 말도 모습도 결국 맑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깔끔함이란 겉모습의 정돈을 넘어 자기 안의 질서를 상징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손톱은 어떤가요? 입고 있는 옷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며칠째 방치되어 있진 않나요? 누군가는 바빠서 신경 쓸 틈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쁨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깔끔하게 다듬는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를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용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급 브랜드의 옷은 사지만 단추 하나, 구두 한 켤레의 먼지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귀티나는 사람은 1,000원짜리 셔츠를 입어도 그 옷을 정성껏 다려입고 깃을 바로 세웁니다. 깔끔함은 돈이 아니라 태도로 빛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느 명품도 흉내낼 수 없는 단단한 신뢰로 사람의 인상을 바꿔줍니다. 이번에는 귀티나는 사람이 두 번째로 입는 배려라는 옷에 대해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귀티나는 사람이 두 번째로 입는 옷은 배려입니다. 배려는 보이지 않는 옷입니다. 그러나 그 옷은 어떤 명품보다 더 먼저 사람의 인상에 남습니다. 배려 있는 사람은 말을 곱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행동이 크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타인을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배려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3살의 여성 윤명희 씨는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 사이에서 고운 사람이라 불립니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직업도 크게 화려한 외모도 없었지만 단지 배려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먼저 타도 늘 문을 열어 기다려 주었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땐 남이 남긴 종이박스도 정리해서 묶어두곤 했습니다. 마트에서 줄을 설 때면 뒤에 물건이 적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계산하세요 한마디 건넸고 경비실에 있는 분들에게는 늘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가 그저 그런 사람에서 귀티나는 분으로 불리게 된 것은 그 배려가 쌓여 품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려는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마음, 먼저 인사하는 자세, 누군가의 불편함을 미리 눈치채고 손을 내미는 것, 이 모든 것이 배려라는 이름의 옷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라는 단어를 통해 모든 존재를 자식처럼 아끼고 슬픔은 함께 나눈다고 가르칩니다. 배려란 결국 자비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누군가에게 살짝 부딪혔을 때 먼저 죄송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배려의 시작입니다. 말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듣기 편한 말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그게 배려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작은 행동일지 몰라도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귀티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배려를 실천한 적 있으신가요? 배려는 기억되지 않을 수는 있어도 느껴지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큰 말로 나를 휘두르지 않고 작은 행동으로 나를 배려해 줍니다. 그 배려는 차곡차곡 쌓여 결국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귀하게 만들어줍니다. 귀티는 겉으로 번쩍이는 무언가가 아니라 남을 편하게 해주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귀티나는 사람이 세 번째로 입는 태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귀티나는 사람이 세 번째로 입는 옷은 태도입니다. 태도는 말보다 앞서고 표정보다 길게 남으며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 불과 몇 분 만에 아, 이 사람 참 근사하다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간다. 느끼는 이유는 그 사람의 태도 때문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60대 남성 이영구 씨는 은퇴 후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도 없고 커피 맛이 특별히 유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카페에는 항상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영구 씨의 태도였습니다. 손님이 들어올 때 작은 목례로 인사하고 천천히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하루셨나요? 라며 맞이해주는 태도. 잔잔하고 느린 말투지만 그 안엔 손님을 사람으로 대하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컵을 내밀 때 두 손으로 드리고 손님이 떠날 땐 밥까지 배웅하던 그의 태도는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에게선 참 고요한 힘이 느껴져요. 바로 그것이 귀티나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화가 날 때도 표정을 무너뜨리지 않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말을 낮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분을 타인에게 투영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죠. 이런 태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보고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는 훈련을 지속한 사람에게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향기 같은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정견과 정정진이 함께 가야 진정한 수행이라 말합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실천하는 태도, 이 두 가지가 삶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을 때 더 단정한 사람입니다. 지켜보는 이가 없어도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말이 없어도 존중을 잊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사람을 편하게 만들고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나의 태도가 무너졌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상대의 말 한마디에 버럭 화를 내거나 내 기분이 상했다고 무뚝뚝하게 대했던 순간, 그런 작은 태도 하나가 나를 가볍게 만들고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 앞에서도 차분한 눈빛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고 웃으며 넘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귀티를 입은 사람입니다. 태도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이번에는 귀티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입는 말의 품격에 대해 조금 더 감성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귀티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입는 옷은 말의 품격입니다. 이것은 가장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게 남는 옷입니다. 말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 안에는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햇살처럼 따뜻하게 기억되는 온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티나는 사람은 절대 말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말은 분명합니다. 불필요하게 말이 많지 않지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확하게 가슴에 닿습니다. 서울 종로에 사는 55살의 여성 이명란 씨는 한 교육기관의 상담실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감정이 폭발한 학부모가 거칠게 항의하며 상담실로 찾아왔습니다. 책상 위 서류를 치우며 당신들이 뭘 알아요? 애 키워봤어요? 소리를 높이던 상황. 주변 직원들이 당황해 모두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이명란 씨는 그 학부모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속상하신지 느껴집니다. 그 마음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에 학부모는 울음을 터뜨렸고 잠시 후 목소리를 낮추며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말의 품격은 상대를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살피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명란 씨는 말합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상대가 내 말 안에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그 말은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귀티나는 사람은 말을 가볍게 내뱉지 않습니다. 칭찬은 넉넉하게 하되 지적은 신중하게 합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도 상대의 체면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말은 맞아.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이런 말들은 결국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닌 자기만족일 뿐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말은 상대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돌려 말하고 때로는 말을 아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무건수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의 흐름을 살피고 침묵 속에서 진실을 마주하는 훈련입니다. 그 침묵 안에서 자신이 평소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말을 쏟아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했던 말 중에 돌이키고 싶은 말은 없으신가요? 누군가의 마음을 푹 찌른 말 한마디, 혹은 내 기분을 앞세운 무심한 표현이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나요? 귀티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가진 힘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이야기를 편하게 꺼내게 되는 이유. 그건 그 사람이 말의 옷을 곱게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입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귀티나는 사람이 입는 4가지 옷을 다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4가지를 바탕으로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귀티나는 사람이 입는 4가지 옷, 깔끔함, 배려, 태도, 말의 품격에 대해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 4가지는 누군가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삶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들입니다. 명품 옷은 계절이 지나면 유행이 바뀝니다. 하지만 사람의 품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오래될수록 더 귀해집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63세 남성 최영대 씨는 매일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산책이 하루의 유일한 일정입니다. 누가 보기엔 조용하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냥 지나가도 기분이 좋다. 이야기합니다. 그는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인사를 건네며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조용히 주워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어느 날 아이 하나가 공원에서 울고 있을 때 부모를 찾아 몇 걸음 떨어진 놀이터까지 함께 걸어가며 말없이 아이의 손을 잡아줬다는 이야기도 그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영대 씨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지만 그의 일상 전부가 품격이 되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건 비싼 옷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살아온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귀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여러분, 귀티는 노력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태도를 다지고 말을 곱게 하고 나를 단정히 돌보며 타인을 배려하는 작은 습관 속에서 조금씩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귀티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아도 설명해 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하루 지나치듯 던진 말이 있었는지, 단정하지 못했던 태도가 있었는지, 무심코 지나친 배려의 순간은 없었는지 가만히 돌아보며 나의 4가지 옷을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귀티나는 사람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어떻게 존재하느냐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걸음걸이, 손끝의 움직임,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인상으로 남고 그 사람의 품위를 만들어냅니다. 귀티는 결국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을 깔끔히 가꾸고 다른 이를 배려하며 올곧은 태도를 지니고 말의 품격을 담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영감을 드렸다면 기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귀티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경험과 인물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 방송이 여러분 곁에 오래도록 머무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삶을 더 깊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자기다운 빛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